이제 5장 보겠습니다. 무역 클레임이고요. 1번 목차의 무역 클레임의 내용 좀 한 번 정도 쭉 읽고 전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목차의 클레임의 해결인데요. ADR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있었죠.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그러니까 소송을 제외한 다른 이제 분쟁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알선, 조정, 중재 세 가지가 있었고요. 자, 알선이라고 하는 건 형식적인 절차도 없다. 그리고 당사자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알선의 과정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당사자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정도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인데 알선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정인이 조정안이라고 하는 걸 제시해서 그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구속력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을 거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조정안을 수락하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조정안을 수락한다고 하는 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합의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가로 3번의 중재.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이해하시는데 그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내용 먼저 보시면 서면상의 중재 합의가 있어야 한다.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내용은 단심으로 종결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소송과 많이 다른 점이었고요. 자, 그다음 내용 보시면 중재 판정은 법원의 그 판사에 의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했었고, 다음 내용 보시면 중재에 위탁된 사건이다라는 건 당사자 간에 중재 합의가 있어서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소송을 또 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직소 금지의 원칙, 직접 다시 쫓아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욕 협약에 의해서 외국에서도 이 중재 판정을 승인받고 집행하기가 용이하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적 처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임시적 처분이라고 하는 건 중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동안에 한 당사자가 내가 질 것 같으니까 내가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재산을 딴 데로 막 빼돌리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임시적 처분이라고 하는 걸 중재인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중재 과정 중에 당사자들의 지위를 보호한다. 그리고 중재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처분, 재산 도피 등을 제한하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중재 중에 임시적 처분을 내리면 당신들 재산 지금 파악된 것 다 처분하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이렇게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중재에서 이제 이긴 당사자가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중재 절차에서 신문 과정에 누가 한 명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도 관계없이 계속해서 중재는 진행이 된다. 자, 이제 3번 목차의 소송입니다. 자, 소송은 이제 중재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런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두 번째 내용 먼저 보시면요,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자국의 재판권이 상대국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가 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실현시키기는 어렵죠. 우리나라 법원에서의 판정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니까요. 그런데 사법협정이, 그러니까 중재에서 뉴욕 협정과 비슷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에 가서는 가능하지만 뉴욕 협약보다는 그 취약국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중재보다는 실효성이 조금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사법목차에 비교하는 표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제 생각에는 중재하고 소송을 따로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정리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